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오늘은 시즌3 12화로 인해 심수련이 의도치 않게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게 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심수련이라는 캐릭터는 펜트하우스에서 절대적 선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인하면서도 희생적이며 모성애가 매우 강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막판에 심수련이 사람을 죽이고 말았죠. 물론 절대악인 주단태를 처단한 것이지만 심수련은 주단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몸에 무려 3발의 총을 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한 발은 머리에 정통으로 쏴버렸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정당방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심수련이 폭탄을 터뜨리려는 주단태를 저지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심수련의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총기 소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에 2발을 쏘고도 머리에 총까지 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아무리 당시 상황이 긴박하고 저지해야만 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검찰이라면 심수련을 불법 무기 소지죄와 주단태 살인 혐의로 체포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폭탄이 터졌건 안 터졌건 심수련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결국은 심수련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심수련이 총으로 주단태를 직접 죽인 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몸싸움을 하다가 주단태 혼자 삐끗해서 창문에 부딪힌 후 떨어져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화 방송 후 심수련이 주단태를 죽인 것보다 더 지탄을 받는 이유는 심수련의 잘못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심수련이 막판에 욕을 먹게 된 것이죠. 즉 자신의 목적과 복수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 따윈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용하는 심수련의 행동이 결국은 주단태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12화 강마리 심수련 대화씬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수련은 강마리를 시켜 헤라펠리스 집들을 90% 이상 사들였습니다. 주단태가 복수에 눈이 멀어 무슨 시를 저지를지 몰라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심수련이 강마리를 쳐다보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그토록 도와준 강마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우려는 다음 장면에서 바로 등장합니다. 심수련이 로건이를 만나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이죠. 마리씨에게 우리 약혼 소식 알렸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펠 집들을 90% 이상 사들였고요. 주단태는 결국 해펠로 돌아올 거예요. 자기가 목수처럼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가 약혼식 한다고 하면 그날을 D-Day로 삼을 거예요. 전 이 대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수련이 주단태기에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 일부러 약혼식 사실을 강마리에게 먼저 알렸기 때문입니다. 즉 강마리 남편 유동필을 보였던 조비서기에 약혼 소식이 흘러들어가게 하려고 강마리를 이용한 것이었죠. 결국 심수련의 계획대로 조비서는 로건과 심수련의 약혼 소식을 주단태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강마리도 심수련과 로건이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약혼식 날 강마리가 로건이를 쳐다보던 그 표정은 정말 쎄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심수련이 역시 자신의 복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심수련은 주단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해필 집들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혼식 날을 주단태가 D-Day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약혼식 날짜를 해펠 아이들이 여행 가는 날짜로 잡았죠. 그런데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심수련은 강마리를 비롯해 수많은 하객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해펠 근무자들도 모두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폭탄이 꼭 아니더라도 강마리 말처럼 주단태가 불이라도 지른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은 심수련답지 않았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타인의 목숨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12화에서 로건이가 주단태를 목격했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로건이와 심수련의 계획대로 주단태가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도 터지지 않았고 마지막에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은 모두 주단태의 상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주단태의 폭탄 설치까지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면 심수련과 로건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약혼식장에서 로건이 주단태를 알아보고도 폭탄 설치까지 내버려 두었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주단태가 심수련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기 전에 거기서 주단태를 바로 붙잡고 폭탄도 설치 못하게 했으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로건이 주단태를 몰라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건은 주단태가 폭탄 말을 꺼내자마자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심수련이 시간을 끄는 동안 로건이 모든 폭탄을 다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다시피 기폭장치가 장착된 폭탄은 그리 쉽게 제거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아닌 폭탄 전문가가 해체 작업을 통해 제거해야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여기에다 주단태는 심수련에게 시간 5분만을 준다며 펜트하우스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약혼식 참가자들과 해펠 직원들을 다 대피시키고 폭탄까지 로건이 다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다 자칫 실수로 폭탄이 하나라도 회수되지 못하면 난리가 나겠죠. 뿐만 아니라 주단태가 심수련 앞에서 직접 기폭장치 버튼을 눌렀고 심수련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뒤 패닉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즉 이건 상상이 아닌 현실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펠이 통째로 무너진 건 주단태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폭탄이 터진 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은 로건과 심수련이 욕먹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건과 심수련은 주단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악당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말에도 이런 이유로 주단태가 해펠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떡하냐고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심수련은 다른 사람들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해펠 집을 모조리 사들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단태가 폭탄을 설치하면서 약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참담한 장면은 13화 예고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부상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 상황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수련의 계획은 무모했고 나빴습니다. 결국은 주단태와 자신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폭탄이 진짜로 터졌고 건물이 정말 붕괴됐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즉 주인공인 심수련만 탈출해서 살았다고 해서 좋아할 판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폭탄이 폭발하면서 건물 주변에 큰 인명피해를 줄 것이 뻔하고 붕괴됐다면 해펠 반경은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2화의 엔딩 장면이 극혐인 것입니다. 폭탄이 터졌건 터지지 않았건 심수련과 로건의 계획과 선택은 타인의 목숨과 안전에는 아예 배려가 없는 오직 주단태만을 죽이기 위한 자신들의 복수만을 위한 그런 최악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 심수련의 계획은 결국 그녀를 욕먹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차라리 두 사람이 아예 주단태의 계획을 모른 상태에서 약혼식을 올리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심수련이 도덕적 질타는 받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